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식품영양학과 신주명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의 포토보이스를 보이시는 4가지의 주제를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부의 흡연 문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아파트의 구조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풀숲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가운데 동그란 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흡연자들의 재떨이 겸 쓰레기통입니다. 흡연구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꽁초를 버릴 쓰레기통도 없는데요. 따라서 버려진 꽁초와 쓰레기에 의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흡연 공간은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여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파트 관리자와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로 제가 꼽은 것은 흡연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범위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은 범위의 해결 방법으로는 흡연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소화기와 쓰레기통이 구비된 공간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건 공동주택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데요. 따라서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에 대한 문제점은 공동주택과 길거리 2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파트 배수로에 버려진 쓰레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사진은 같은 곳에서 3일간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은 악취를 유발하고 또 그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심각할 경우 우천시 배수로가 막혀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사진과 같이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쓰레기통이 아님에도 쓰레기통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거리입니다.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도 많았지만 유독 버스 정류장 근처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은 환경오염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매우 작은 통과 비닐이 쓰레기통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사실 1달 전까지만 해도 저 비닐과 통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바람에 급하게 생긴 것인데요. 이곳은 새로 생긴 신도시로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또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를 고려하여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대체하고 있는 공간 주변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서울 시내 쓰레기통 설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급격히 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가정용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쓰레기통 설치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주민의 민원으로 쓰레기통 설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버스 내부에 음식물 반입이 불가해지면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도 쓰레기통의 95%는 커피컵 또는 음료라고 합니다. 큰 범위의 해결법으로는 공동주택 내부에 가정용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구가 작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이 정도의 투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커피컵에 쓰레기가 많은 만큼 커피컵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범위의 해결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는 자신이 구매한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저 숫자판은 버스를 탑승할 때 좀 더 편리하기 위해 버스 번호를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이 판이 자전거 도로에 위치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 위부터 줄을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보행자와 자전거의 횡단도 바닥 색깔이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횡단도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 횡단 도로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전거와 사람 사이에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로는 자전거 사용자 급증과 도로 구조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3년간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범위의 해결법으로는 횡단도의 색깔에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장비 착용 필수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범위의 해결법으로는 버스 탑승 시와 자전거 이용 시 핸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통행 지식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게나 건물의 입구에도 점자블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점자블록을 발판으로 덮어놓거나 신호등에 점자블록과 음영신호기 두 개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서울시 강북권에서 실시한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기사인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기사는 아니지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위치가 잘못됐거나 고장, 미설치된 경우가 7,426건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시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과 전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각각 3,700여 건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블록과 음향 신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설치되어 있더라도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큰 범위의 해결법으로는 점자 블록과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고 음향 신호기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설치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오작동 신고를 할 번호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범위의 해결법으로는 정기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